이번 시간에는요, 성과보상 유형의 2번 유형, 성과보상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거. 그래서 쉽게 짧게 얘기하면 성과보상 기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에서요,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뽑으라면 1번 유형인 성과급 지급과 2번 지금 설명드리는 성과보상 기금, 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자산적인 부분들을 더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공유 기업으로 신청을 하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은 두 가지 있는데요. 밑에 보면 2번 이렇게 쳐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성과공유를 도입하고 있다. 바로 성과보상 공제사업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형태의 확인서가 나오고요. 현재는 우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래에 이것들을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측에 있는 유형과 같은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확인서를 어떻게 받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기업에 경영 컨설팅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경영자도 만나고 리더들도 만나고 젊은 직원들도 이렇게 만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직원들 보면 참 똑똑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익이나 어떤 이해 이런 것도 되게 밝아요. 근데 어느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직원은요, 직원들이 다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바로 5년 동안에 1억 원의 현금을 모은 직원 얘기더라고요. 야, 딱 보니까 직원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 친구가요, 돈이 지금 통장에 1억 원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 각자 통장에 현금 1억 정도 이렇게 있어서 좀 여유 있고 그러면 되게 좋겠죠. 이 직원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 이야기입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기업별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알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은 급여가 대기업의 60%대밖에 안 돼서 실제 급여가 적기 때문에 좋은 직원들이 오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과공유제도 같은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대기업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 2,800만 원. 공기업과 공공기관 3,7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여기에는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혜택은 다 빠진 급여만 얘기한 거예요. 비교해보면 중소기업보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복지나 환경이 좋겠죠. 급여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1년 정도 입사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면 그 자체로 1,300만 원 정도의 급여의 차이가 나는 현실이죠. 아까 5년간 1억을 모은 대기업 직원은요, 4,100만 원 중에 자기가 쓸 돈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70% 정도를 저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씩 통장에 모이니까 5년이 되면 1억 원이 딱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직원들, 더 많은 데도 있겠지만 2,840만 원 정도라면 아마도 실수령액은 2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교통비도 하고 식대도 하고 아주 가끔 친구라도 좀 만나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취를 하거나 독립해 있는 직원이라면 임대료도 자기가 내야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정말 대기업 직원하고 중소기업 직원하고 아무런 차이 없이 그냥 살아도 5년이 지나면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차이가 쭉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성과공유 유형에 있는 바로 2번 성과공유 공제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제사업은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략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2년형, 3년형. 이거는요, 처음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내일 채용 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용공제는요, 현재 우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내일채용공제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제도고요. 내일채용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용공제는 현재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년부터 5년 정도 되고요.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일정 기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일정 기금을 또 제공하고 이 금액이 합쳐진데 이자를 더해서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되는 제도고요.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급여가 적지만 나중에 진짜 시간이 지났을 때 목돈을 확보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회사에도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일채용 공제입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회사에 있는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 직원은 정말 앞으로 5년, 10년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핵심 인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이것들을 나중에 받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요, 정부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바로 납입원금에 대해서 대략 납입원금을 개인이 100%를 냈다 그러면 중소기업 사업주가 240% 정도를 내주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보면은 본인 핵심 인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3.6배, 3.3배, 3.2배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 도움이 되냐? 첫 번째는 핵심 인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것들을 적용했을 때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납입한 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있고요. 이번 이제 성과 공유제의 성과 공유 기업이 되는 것도 이 제도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가장 좋은 제도는 이건 거죠. 이 직원이 공제부금을 납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3년, 5년이 지나면 자기가 냈던 금액의 3배 이상을 받잖아요. 전제는 재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인재가 조직에 오랫동안 재직할 수 있게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도는요, 우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용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가입 대상은요, 만 34세입니다. 그래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재직자라면 이 공제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만 39세 이내에서 그 군 기간까지를 적용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진짜 젊은 청년 직원들이 있다면 특히 이 직원들이 회사에 오래 정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청년이 자기가 저축을 하고요. 적립을 하고 기업이 또 적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기에 또 적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자산을 합치면 5년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자까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걸 겁니다. 일단 5년을 근속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이 안 되면 이 자산을 확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제도는 본인이 낸 부분보다도 실제 기업과 정부가 내주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개인에게 굉장히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재직자들이 회사를 오래 근속할 수 있는데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본인이 부담이 좀 없어야 되잖아요. 5년간 720만 원을 적립합니다. 그러면 월 12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60개월 이렇게 되면 720만 원인데요. 제가 아까 5년간 1억을 모은 그 대기업 젊은 직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직원은요, 자기 급여에서 무조건 70%를 떼었대요. 그리고 30% 가지고 아끼고 검소하게 해서 썼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근데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요, 개인이 월 12만 원 정도만 적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업이 2배 정도 해서 1,4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월 아마 24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청년이 낸 것과 동일한 금액인 또 720만 원 정도를 적립해서 이 금액들이 합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청년 재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 4배 가까운 이상이 되는 것들을 자기가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5년 근속할 수 있다는 거. 회사에서 큰 장점. 그리고 청년 재직자 입장에서는 5년만 근속하면 3천만 원이라는 자산이 형성된다는 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본인이 납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2년제하고 3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근로자에게 취업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지원을 해줍니다. 2년 동안 900만 원 해가지고 첫째 달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해가지고 금액을 쭉 적립해주면 이게 900만 원입니다. 2년 다니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죠. 기업은요, 여기에 대해서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해가지고요, 400만 원을 기업 기여금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본인도요, 2년 동안 300만 원. 그러면 쉽게 월 12만 5천 원 몇 개 안 됩니다. 이거를 24개월 적립합니다. 이 금액을 전부 다 합치면 1,60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이. 여기에다가 이자가 따라 붙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여기서 보면 기업이 적립하는 금액이 있어요. 2년 동안 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걸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급을 하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3년형으로 했을 때, 3년형으로 했을 때는 정부가 1,8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기업은 600만 원 지원하고 근로자, 청년 같은 경우엔 동일하게 12만 5천 원씩 또 납입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형성되는 금액이 3천만 원, 그리고 이자 금액까지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기업 기여금으로 해서 정부가 제공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요, 내일 채움 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처럼 재직자에게 하는 제도와는 달리 기업이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거 단독으로는 성과 공유제 기업이 될 수 없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제도죠. 지정 확인 요건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출 서류는요, 공제 가입 증서를 내면 되고요. 납부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공제 부금 납입 확인서라든가 고객 공제 부금 납입 상세 내역, 이 2가지만 제출하면 제출 요건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지정 요건은요, 앞에 있던 이 4개 제도 어느 것 하나에도 1명 이상이 가입하면 됩니다. 단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기업이 별도로 지급하는 게 없는 이 부분만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보면 사업주가 성과 공유를 위해서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 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 원 이상일 것,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빙서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채움 공제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면 이런 가입 증서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옆에 보면 공제부금 납입 확인서 또는 공제부금 납입 상세 내역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출력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출력해서 제출하면 성과공유제 2번 유형인 성과보상기금 이 요건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해서 이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위와 같은 좌측 같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요.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 직원들의 자산 증식을 돕고 그들의 장기 근속을 돕겠다. 이걸 우리가 할 계획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미래 성과 공유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성과공유제 유형 2번 성과보상 공제사업의 가입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꼭 기억하실 말씀은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 부여, 쉽게 얘기하면 스톡 옵션,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면 또 성과공유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 좌측에 있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요.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라고 했을 때는 미래 성과 공유 기업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회사의 주인이 맞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제공해서 주주로서 열심히 몰입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번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그 경영자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직원들, 젊은 직원들 보면 굉장히 욕심이 많대요. 성장하고 싶고, 자기가 잘 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래서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약간 이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장 욕구는 너무너무 큰데, 성장이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경영자가 예전에 경영을 하고, 또 이렇게 기성세대들하고 일할 때는 보면 이 직원들이 열심히 몰입도 하고 정말 진짜 어려운 일도 돌파해내고 해결해내고 또 스스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부쩍부쩍 성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진짜 예전에 보면 야, 너 뭐 신입사원 때 너 대리 때 그랬는데 지금 진짜 많이 컸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직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보면 자질은 지금까지 있는 직원들 중에 제일 뛰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떻게 뛰어나냐면요. 성장 욕구가 강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에서 개인의 영역과 삶의 영역도 잘 구분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IT 활용 능력이라든가 또 어학 능력 이런 것도 되게 뛰어나요. 학력으로만 봐도요. 요즘 청년 세대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보다 소위 좋은 학교 나왔다고 표현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 있었던 직원들 중에 가장 자질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성장의 욕구도 뛰어난데 성장이 왜 더디기만 할까요? 이게 우리에는 큰 고민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요. 그릇의 차이로 봐요. 그릇의 차이. 어떻습니까? 그릇이 크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뭔가를 많이 담을 수 있죠. 그릇이 작으면요. 조금밖에 못 담습니다. 조금 담으려고 그러면 다 넘쳐버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성장하게 해주려면 우리 직원들의 그릇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면요. 그릇이 작다 이런 게 뭐냐면요. 돈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내가 잘 살고 싶다는 고민이 다 개인적인 영역, 업무 외적인 영역으로 많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특징이 나오나 이걸 봤더니요. 요즘 영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B2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살려고 그런답니다. 이게 20, 30대들이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빚으로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개인들 동학개미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주로 하는 게 20대, 30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려도 많이 합니다. 만에 이러다가 주가가 폭락하거나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강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요,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적은 거예요. 기성세대들은요, 고성장 시대를 많이 살았습니다. 급여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거 모아서 집도 살 수 있었고, 뭔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뭐냐면요. 생활 수준은 높이 올라갔는데 성장은 더디다 보니까 자산 축적의 기회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집만 해도요. 예전에는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 꾸준히 하고 저축 조금만 해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은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는 내가 부를 축적하거나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평범하게 살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이 부동산이나 증권, 주식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형태로요. 바이오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SK 바이오팜. 이 회사 적자도 많은 회사거든요. 그런데요, 이 회사의 주식이 폭등을 해서요,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거의 자산이 15억을 보유하게 돼서, 진짜 부러움을 진짜 다 이렇게 받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속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영끌, B2 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받아서 위험한 주식을 투자해도 돈을 얼마 모을 수도 없는데 그 회사의 주식을 확보해서 그걸로 진짜 10억 원이 넘는 이런 돈을 자기가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들은 굉장히 큰 자신감을 주고 성공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사주와 지금 설명하는 성과 공유 유형인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직원들이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취득할 때 우선적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과 공유죠. 일반인들처럼 그냥 주식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주식을 보유 취득하는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성과 공유 유형으로 놉니다. 차이점은요, 우리 사주는 직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거예요.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이런 제도들이죠. 사실 많은 회사들이 상장한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톡 옵션은요, 조합을 결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고요. 상법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쉽게 스톡옵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톡옵션 제도는요, 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함을 통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하는 요소가 있고요. 회사의 성장에 기여해서 바로 이 주식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서 직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스톡옵션 제도는요, 그냥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해서 특례 규정이나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 사례가 있지만 보통 스톡옵션 하면 IT 업계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걸 포함해서 유통 이런 데까지 사실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업체만의 상황은 아닐 겁니다. 2013년에는 파이오링크라고 하는 회사가요, 상장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행사 가격은 한 주당 1,500원, 그리고 500원 이런 것들을 줬거든요. 수익률이 440%, 1,400% 이렇게 났어요. 카카오도요, 중소기업 이렇게 시절에 상장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아주 큰 대기업이 됐는데 당시에 행사가는 600에서 5만 원 이렇게 됐고요. 현재 주가가 거의 4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받았겠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고요. 컴투스라는 회사도요, 2007년도 7월에 상장을 했고 행사 시점은 9월 이렇게 됐는데요. 12,000원, 15,500원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게 해줬고요. 수익률이 거의 1000%. 그 다음에 LTC라는 회사 또한 마찬가지로 400%, 1100% 이렇게 날 수 있는 이익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스톡옵션이 대박이 나려면 상장을 했거나 아니면 상장을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상장 계획이 없으면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겠죠. 네. 스톡옵션 부여의 절차입니다. 스톡옵션 부여는 한도가요, 발행 총 주식수의 10% 이내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사 방법은요, 신주 교부 방법에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주식 교부 방법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 회사 주식을 나눠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스톡옵션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거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요,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당사자, 그러니까 회사를 2년 이상 다녀야지 이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것 또한 고용 유지, 회사들의 직원들의 근속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부여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게 정관에 넣어놔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이런 걸 하겠다. 근데 많은 기업이 이런 것들이 정관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해서 또는 이사회에 특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과 회사가 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주 간단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확인 요건입니다. 제출 서류는요,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이와 같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내야 되고요. 직원과 회사 간의 스톡옵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정 확인 요건은요, 직원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 원 이상의 것들을 출연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이걸 하게 된다고 하면 요거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증빙 서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해가지고 여기에 주주에 대해서 주식을 얼마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해서 주주들이 이렇게 그 서명이나 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부여 대상자에게 어떤 부여를 하고 행사 가격은 얼마하고 행사 기간은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내용만 참고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부여 계약서를 회사와 직원이 체결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런 양식처럼 행사 가격, 부여 주식수, 그 다음에 부여 방법, 행사 방법, 조건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표준적인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로 봅니다. 간단한 이런 서류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 공유 기업으로 신청을 하면 이걸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성과 공유 도입 기업으로 해서 확인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미래 성과 공유 기업으로 해서 성과 공유 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톡 옵션 제도, 정확하게는 주식 매수 선택권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부여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일처럼 회사의 성과에 기여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직원 개인도 바로 경제적인 이득과 그리고 회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